대표님, 김남국 의원이 또 네.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 네. 이것도 통화일보가 아마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죠? 네. 김남국이 본인만 코인 거래를 한 게 아니라 가상자산이라고 네. 그러죠. 가족들 명의로도 이렇게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김남국이 가족들 명의로 해가지고 본인이 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보를 줘가지고 이거 다 투자해 그러면 네. 떼돈 벌어 네. 가족들한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가지죠. 하나는 70대 된 어머니 네. 또 여동생을 김남국이가 그 이름으로 차명으로 하는 거죠. 아, 차명으로. 차명으로. 예.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니나 여동생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그 사람 보고 하게 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차명 거래죠. 왜냐하면 70대 할머니가 가상화폐를 새벽에도 거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잠 안 자고 70대 할머니가 난 가상화폐 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2020년 4월에 김남국이가 국회의원 됐거든요. 네, 그렇죠. 사이로 총선에서 그렇죠. 됐죠. 그 전만 해도 비트코인 같이 좀 이름 있는 데 했어요. 예, 예. 근데 국회의원 되자마자는 뭐 위닉빅스라든지 마블렉스, 메콘코인, 클레이페이 같은 신생 코인으로 작코인이라고 하죠. 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정보 얻어서 이게 장난하기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에도 가상화폐를 했는데 그건 비트코인 같이 그런 데서 조금씩 하다가 국회의원 돼서 그 국회의원의 영향력, 정보력 이런 거 갖고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작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투자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뭐 그것도 네. 다 투자니까. 하지만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미공개 정보를 얻는다든지 상장을 앞둔 데 불러와서 근데 도와줄 테니까 주식 내라. 그거 많이 쓰거든. 옛날부터 많이 쓰던 수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액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장 전에 네. 갖다 이렇게 바쳤던가 네.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거액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상장이 나니까 되건 안 되건은 천당과 지옥입니다. 뭐 4배, 10배까지도 막 그렇죠. 튀었다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옛날 그 벤처 바람 불 때도 상장이 되면 예. 벼락부자, 상장 안 되면 쪽박. 근데 이거는 뭐 잡코인 같은 데는 그냥 마구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정보를 그 김남국이가 갖고서 위믹스 같은 데는 한때 86억을 보유했잖아요. 2020년 10월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위믹스라는 잡코인 거래 시장에서 86억까지 갖고 2022년 2월에는 메콘코인 4억 원 갖고 그러니까 잡코인 갖고서 본격적으로 작전을 한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김남국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냐? 법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원이 예.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가 좀 많이 늦어지는 게 법원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김남국이는 자기가 가상자산 네. 투자를 하니까 가상자산 그 뭐 과세 유예 그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뭐 P2인가요? 예. 그런 그 게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상화폐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가 앞장서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주자 이렇게 해놓고 가상자산 샀으면은 이거야말로 그렇죠. 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뇌물도 그런 뇌물이 없죠. 뭐 뇌물이죠.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에 그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거기 이권 개입을 해가지고 가상화폐 투자에 영향을 끼쳐서 그 주식을 돈을 챙겼다. 가상화폐라는 거는 이 가치가 자산 가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인의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한 주를 사면 우리 한 주만큼 삼성전자 주인이거든요. 예. 부동산은 아파트 사면 아파트가 내 거고. 근데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슨 누가 아무것도. 주인이 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기업이 그걸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나 이런
정부 상장 재료라든지 뭐 호재 이런 거 갖고 먹고 사는 건데 이거를 김남국이가 개입했다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이 범죄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보다 훨씬 나쁜 범죄입니다. 그러네요. 자본시장을 완전히 망치고 네. 젊은 애들이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정상 거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더 작전으로 몰고 작전 이 앞장을 선 거예요. 예. 그건 천인공노할 범죄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그렇죠. 뭐 10시인가 오후 3시까지. 그렇죠. 근데 이 코인은 뭐 그런 게 없는 모양이네. 새벽에도 거래하고 그건 그렇습니까? 뭐 온라인으로 막 하니까 예, 뭐 외국 그건 뭐 제한이 없는 거죠. 예. 특히 뭐 해외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뭐 밤낮이 없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에 한번 빠져들면은 밤낮이 없죠. 어떻게 아니, 그렇죠. 네,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큰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 김남국이만 해도 네. 국내 이 코인만 해도 87종류 예. 이걸 거래했다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밤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상임위에 와서는 이목에서와 이모를 지금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인만 하고 왔는데 그렇죠. 보좌관이 뭐 질의서 써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읽는 거죠. 네, 네. 써준 것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헛소리를 많이 했어요. 네. 질의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코인만 하고 왔으니 코인만 하고 밤을 그렇죠. 꼬박 세웠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김남국이는 사람이 다 코인으로 보였을 거예요. 사람이. 네. 우리 바둑 많이 두면 사람이 다 바둑알로 보이거든요. 누워 있으면 천장이 전부 바둑판으로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장기 많이 두면 다 장기판으로 보이고 골프 많이 치면은 사람이 다 골프공으로 보여요. 김남국이는 아마 사람이 다 코인으로 보였을 거예요. 사람이 다 돈으로. 그런 그러니까 것 같네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30대잖아요. 예. 속된 말로 미친놈이죠. 예. 예? 헌법기관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대한 책임을 갖고 지역구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수십 종, 수백 종 코인 갖고 저렇게 작전 장난했다면은 정말 미친놈이죠. 그러네요. 예,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국이는 윤리특위 산하의 자문위에서 네. 제명을 네.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8월 달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방침이니까. 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네. 이거 잘못하다간 배지도 날아가고 뭐 내년 네. 총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래도 믿을 것은 우리 옛날 친정분이다 해갖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네. 무소속 있잖아요. 네. 그 민주당에서 쫓겨난 사람들 네. 뭐 윤명이다. 네. 거기다 무슨 친전이라고 보냈다네. 네. 뭐 저는 친전하면 대통령이 뭐 이렇게 보내는 걸 친전이라고 이제 했더니 네. 이제 편지를 보낸 본인을 거죠. 직접 본인이 네. 보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 편지가 이제 왜 보냈냐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 권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고를 했죠. 제명의 위험성이 커요. 좀 크죠. 예, 근데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또 제명이 안 되고 그냥 우야무야 되는 거거든요. 3분의 2 아닙니까? 그렇죠. 제명은 네.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200명이 시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112명인가 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무소속인 김남국으로 해서 총대를 매줄까? 그렇겠죠. 예. 왜 매주겠어요? 예, 그렇죠. 이게 부결되면은 또 체포동의안처럼 욕을 엄청 얻어먹었거든요, 민주당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부체포 특권 갖고도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또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이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김남국이가 읍소라는 거죠. 나 좀 살려줘 하는데 편지 내용이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뭐 첫 번째는 이제 불성실한 소명이 그 제명 권고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료 하나도 안 냈다. 근데 자기 딴에는 자료를 많이 냈다고 우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디테일한 자료는 하나도 안 냈거든요. 정작 중요한 거는 네. 차 띄고 포 띄고 필요 없는 자료만 잔뜩 갖다 줬는데 자기 자료 많이 냈다 이거죠. 400쪽이나 냈다고. 그렇죠. 많이 양만 많으면 뭐합니까? 핵심 그러니까. 있는 거 한 장이 중요하지. 근데 김남국이는 아니 이 범죄 행위도 본인은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안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도 변호사 아닙니까? 명색이. 그게 뻔뻔한 거예요. 예. 김남국이 한 얘기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예. 범법자도 자기한테 불리한 걸 얘기 안 하는데 왜 내가 나한테 불리한 자료를 왜 내라고 그러냐.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불리한 자료를 안 낼 권리가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자료 다 냈다. 자기 말이 이해상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그러니까요. 모순이죠. 예. 예? 그러니까 김남국은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 이유 되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7년이나 받아갖고 예, 예,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또 가상화폐 때문에 요즘 보유했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보유하고 뭐 400행가를 예. 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징계 안 하고 왜 나만 하냐. 근데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권영세 의원도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갖고 있다는 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전에 개입됐느냐,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느냐, 이게 비난의 핵심인데 김남국이는 자기 한 이 범죄 행위는 다 덮어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 형평의 문제가 왜 있다. 나만 그래? 그리고 예?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자백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정찬민이는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라 그렇죠. 용인시장 때 일이고 그렇죠. 이미 7년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깜빵에 있지 않습니까? 깜빵에 있죠. 예. 권영세는 좀 비난을 받을 만하지요. 뭐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관으로 있는 사람이 400회를 했다. 본인은 무슨 애정을 걸어놓고 했다고 하는데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 장관이 400회나 하다 보죠. 그러니까 지금 장관에서 물러나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이 그 혁신해버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산 그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 구청장도 거기 지역구고 이 그렇죠. 권영세 보좌관하던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네, 통일부 중요한 두 가지 국가로 해서 국회의원하고 통일부 장관 중요한 걸 맡고 그 틈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거 아무리 봐도 좋게 봐주기 그러니까요. 어렵죠. 그리고 재산도 공개한 거 보니까 한 7, 80억 되더라고요. 돈도 많은데 무슨 가상화폐까지 그렇게 시가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예. 1년에 한 5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씁니다. 1년에 돈 쓰기 힘들어요. 5억 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 그렇죠. 예? 헬기로 뿌리지 않으면 돈 쓰기 예. 어렵거든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돈 좀 더 버시겠다고 그렇게 그 나이도 와중에 있으신 분이. 나이도 있으신 분이 그러냐. 자기의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거든요. 예. 근데 뭐 역할 틀렸지 네,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큰 역할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 통일부에서도 아무런 역할,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통일부가 완전히 그냥 황골탈퇴를 하는 과정에 있고 거기다가 장관하면서 400회나 코인 거래했다고 하면은 그 한 1년 장관하는데 그렇게 있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으면은 총선에서 거기다 표를 찍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오래 하셨으면은 이제 물러날 때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진짜 많은 그 특권을 받은 그런 계층이고 지도층 계층이면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책무를 다할까 이걸 갖고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가상화폐를 했다는 거는 좀 보기에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월이 되면은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도 넘어올 것이고 김남국의 제명 동의안도 올라올 텐데 민주당은 어느 쪽을 버려야 하나요? 아주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제재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8월이. 네. 뭐 김남국이야 이제 뭐 무소속이니까 알아서 뭐 죽든지 살든지 제가 보니까 이재명 측근이긴 하지만 이재명 자기 모가지가 달렸으니 아성년호 살타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김남국은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이재명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똥구멍이 탄다고 봐야죠. 이재명은 글자 그대로 지금 사면 초과죠. 네. 네, 지금은 국회 비회기거든요. 지금 체포영장 오면은 꼼짝없이 법원 가야 돼요. 윤관석 이성만이가 지금 꼼짝없이 당장 가야 이번 돼요. 주 중에 그렇죠. 4일 금요일인가요? 그렇죠. 지금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8월 16일 날 또 국회 개회가 개의를 돼요. 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하면은 또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돼요. 예, 체포동의안 찬성하느냐 가결하느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8월 16일 이전에 하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건 그렇죠. 바로 법원 가서 하는데 8월 16일 날 이후에 국회가 열렸는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한여름에 불이 납니다. 지금 가뜩이나 불 안 나도 더워서 죽겠는데 예,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뭐
통과를 시키자니 친명 비명 싸움이 전면전으로 붙을 겁니다. 통과를 안 시키면은 국민들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이재명 거짓말이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옛날에 뭐 이수근 위장간첩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라고 할까요? 위장. 예? 아니 잘못 가희가 불체포특권 몇 번이나 얘기해놓고 그걸 또 부결하느냐? 그건 제가 보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죠. 그러니까 되겠네. 이재명이 가야 될 길은 첩첩삼중입니다. 결국은 감옥 가고 모든 것 다 잃을 텐데 쪼만한 거 소탐 대신 끝까지 앙앙불락 하다가 모든 거 다 잃고 명예도 잃고 저는 차가운 감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